구절 fx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얼로그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이얼로그는요. 자, 주 윈도우에서 알림 또는 사용자의 입력을 위해서 실행되는 서브 윈도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주 윈도우 하게 되면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서 또 다른 이제 스테이지, 또 다른 이제 윈도우가 이렇게 띄워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알림이나 사용자의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도 실행을 합니다. 이제 이 다이얼로그는요, 그 자체적으로는 실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 윈도우에서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 윈도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이얼로그를 띄워준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 윈도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만들 때는요, 반드시 주 윈도우, 즉 소유자 윈도우를 이제 지정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뒤에 코드를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요. 자, 다이얼로그의 종류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모달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모달리스 다이얼로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모달리스를 모달, 그래서 모달리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자, 모달은 그 다이얼로그가 일단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이얼로그를 띄운 주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닫기 전까지는 소유자 윈도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모달이고요. 자, 모달리스는 예를 들어서 주 윈도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이얼로그를 닫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다이얼로그를 닫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주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달리스는. 자, 모달은 이 다이얼로그를 닫아야만이 주 윈도우, 즉 소유자 윈도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다이얼로그를 모달이라고 그래요. 자, 자바 fx에서 제공하는 다이얼로그의 종류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이얼로그의 종류는 파일 추저, 즉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인데요. 지금 옆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파일 추저입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추저도 있는데요. 파일 추저는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한다면, 디렉토리 추저는 디렉토리를 이제 선택을 하는 대화 상자예요. 자, 그 다음에 팝업. 자, 팝업은 이렇게 통지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다이얼로그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그 다음에 통지를 줄 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어떤 다이얼로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팝업이에요. 자, 커스텀 다이얼로그는 지금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팝업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팝업에도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내용을 넣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팝업의 특성이 있어요. 자, 커스텀 다이얼로그는 이제 개발자가 마음대로 이제 다이얼로그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커스텀 다이얼로그니까. 그래서 제일 유연한 다이얼로그라 볼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다이얼로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파일 추저부터 먼저 보죠.
파일을 선택하는 대화 상자인데요. 자, 이걸 다 지우고, 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파일 추저는요, 자바 fx에서 제공하는 다이로그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용이 다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바로 파일 추저인데요. 객체를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요. 파일 추저 객체를 만들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자, 파일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필터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파일들을 걸러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파일 하게 되면은 모든 파일이 다 보여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텍스트 파일만 보여라 이렇게 하면 이미지 파일들은 다 빠지고 텍스트 파일만 보이게끔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미지 파일만 보이도록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동영상이나 또는 음악 파일만 보이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자, 어떤 필터를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이 틀린데요. 바로 이 필터 내용을 자,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파일 추저 get extension filte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파일명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순수한 파일 이름이고요. 여기 파일 확장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그림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GIF 이렇게 확장명이 들어가고요. 그림 파일명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확장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extens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확장명을 보고 자, 필터링을 하는 자, 필터들을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add all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모두 다를 추가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두 다를 다 추가하겠다. 자, extension 필터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추가를 하는데요. 자, 요 앞에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나올 글자고요. 실제 확장명은 이걸 가지고 필터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미지 파일스는 여기에 나오는 텍스트고요. 자, 이런 확장명을 갖고 있는 파일만 보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스, 요거는 여기 나오는 글자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요런 확장명을 갖고 있는 파일만 보이도록 하겠다. 자, all files. 자, 요거는 여기 똑같죠. all files. 그래서 all files를 선택하게 되면은 asta.asta라고 그랬어요. 모든 파일들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필터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자, 이렇게 정의를 해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 파일 추저를 자, 설정한 다음에 이제 파일 추저에 자, show open dialog. 그래서 말 그대로 보여라 파일을 자, 선택하는 다이얼로그를 보여달라. 자, show open dialog.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뭘 주냐면 바로 소유자 윈도우를 줘요. 아까 제가 다이얼로그는 반드시 소유자 윈도우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파일 추저를 자, 띄우려고 그러면 일단 소유자 윈도우인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뭐 꼭 프라이머리 스테이지가 될 필요성은 없지만 하여튼 스테이지가 결국 이 파일 추저를 띄워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밖에 없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결국 프라이머리 스테이지가 이 파일 추저를 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대화 상자가 즉 다이얼로그가 실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파일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열기를 누르게 되면 자, 이 show open 다이얼로그는요. 무엇을 리턴하냐면 파일 객체를 하나 리턴해요. 그래서 이 파일 객체는 이제 다음 장에서 여러분이 자, 학습을 하실 텐데요.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일의 경로, 그 다음에 파일의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열기가 아니라 뭐 취소를 눌렀다든지 또는 요 위에 여러분이 X 버튼을 눌러서 자, 다이얼로그를 닫았다면 자, 여기는 널이 자, 리턴돼요. 널. 그래서 아무 파일도 선택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널이 리턴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 파일에 대한 객체, 파일 객체가 이제 얻어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선택된 파일에 이제 경로를 얻고 싶다면 자, get pass라고 하는 메소드, 즉 파일 객체에 get pas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자, 문자열로 자, 이 파일에 대한 경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보통 여러분이 파일을 선택할 때는 언제냐면 파일을 열 경우와 어떤 내용을 파일에 저장할 경우거든요. 파일을 열 경우에는요, 대화 상자, 즉 다이얼로그를 띄울 때는요, 자, 오픈 다이얼로그 이렇게 해서 띄워줘요. 그래서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띄워주면 자, 요 위에 여러분이 자, 파일 요거는 이제 그대로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나오는 버튼이 이제 열기라고 하는 자,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다이얼로그 자, 여기 show save 다이얼로그 이렇게 이제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 열기가 아니라요. 여기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오픈을 한 거와 세이브를 한 거는 이 버튼의 글자가 조금씩 틀리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디렉토리 추저는요, 파일 추저와 비슷한데요. 그 파일 추저가 파일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디렉토리 추저는 디렉토리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다이얼로그를 띄워줍니다. 코드상에서도 비슷한데요. 먼저 그 다이얼로그 자 객체 자 디렉토리 추저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 또는 세이브 다이얼로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show 다이얼로그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줍니다. 자, 역시 다이얼로그이기 때문에 자 소유자 윈도우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소유자 윈도우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드에 의해서 지금 이와 같은 다이얼로그가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고요. 자, 폴더 선택을 클릭을 하면 해당 선택된 폴더가 자, 이렇게 파일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일 객체는요, 꼭 파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디렉토리도 파일 객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의 이름이라든지 디렉토리의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여기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자열로 된 자 디렉토리 경로를 얻고 싶다면 자 get pass 그래서 이제 바로 앞 페이지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파일 추저에서도 선택된 파일의 경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메소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 디렉토리도 마찬가지로 선택된 디렉토리의 경로를 얻기 위해서 자, getPass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파일 추저와 디렉토리 추저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지금 이 부분은 그 오픈 파일 추저라고 그래서 자, 파일 열기 다이얼로그를 실행할 거고요. 자, 요거는 세이브 파일 추저 이렇게 해서 자, 저장 다이얼로그, 파일 저장 다이얼로그를 띄워줄 겁니다. 자, 요거는 디렉토리 추저인데요. 디렉토리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를 이제 띄워줄 겁니다. 자, 팝업과 커스텀은 나중에 이제 구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픈 파일 추저를 자, 실행을 하게 되면요. 자,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상단에는 열기가 나오고 하단에는 열기 버튼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선택을 해보죠. 자, 사진으로 들어가서 자, 요게 그 익스텐션 필터죠.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하면 자, 이미지 파일만 보여지고요. 자, 사막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게 되면 여기 선택된 파일의 경로가 이렇게 콘솔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현해 볼 거고요. 세이브 파일 추저도 자, 비슷한데요. 자, 여기 보니까 제목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여기 버튼도 이제 저장으로 나왔어요. 그죠? 자, 열기 다이얼로그하고 자,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자,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해보죠.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면 이미 있으니까 뭐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뭔가 내용을 자, 추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똑같은 파일이 선택이 되어서 경로가 출력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디렉토리 추저인데요. 자, 클릭을 해보면 자, 이번엔 폴더 선택이라 나오죠. 그래서 C에 여러분이 뭐 템프 폴더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폴더 선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선택된 폴더가 이와 같이 이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 패키지부터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 new 패키지. 자, 패키지는 섹션 09에 자, 이그잼 01 자, 다이얼로그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fxml 파일이 필요한데요. 자, new other 자, 이름은 루트라고 할게요. 자, 루트 컨테이너는 hbox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버튼들을 수평으로 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hbox가 적당하네요. 자, 피니시 하고요. 자, hbox에 자, 여러분 위드세이트를 자, 여러분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버튼에 이제 기본 크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버튼의 기본 크기만큼 hbox가 자동적으로 크기가 이제 잡히기 때문에 pref width와 pref height는 뭐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자, 버튼 간의 간격을 이제 좀 주도록 하죠. 그래서 스페이싱을 자, 이거 하나만 좀 주보죠. 그래서 10픽셀 정도 띄우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패딩을 좀 줄게요. 그래서 안쪽 여백을 좀 줘서 버튼이 좀 보기 좋게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셋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자, 그래서 탑, 그 다음에 right, 그 다음에 bottom, 그 다음에 left를 자, 모두 10으로 이렇게 주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탑, 자, right, bottom, left를 따로따로 이렇게 다 10씩 줬잖아요. 이제 그렇게 줘도 되고요. 자, 이렇게 탑, right, bottom, left라는 속성 하나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배치를 할 건데요. 그래서 자, children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버튼을 자,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 자, 텍스트는 자, open file chooser.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버튼을 두 개를 더 만들어 주는데요. 자, 요거는 자, save file chooser. 자, 요거는 그냥 디렉토리 chooser. 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컨트롤러를 자,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자, fx 컨트롤러 해서 자, 섹션 09에 이그잼 01 언더바 다이알로그 점 자, 루트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자, 지정을 했고요. 자, 그럼 실제로 이 클래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 예제에서 여러분 루트 컨트롤러 점 자바를 자,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페이스트하고 넣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루트 컨트롤러를 열어서 여기에서 필드를 자,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밑에 있는 initialize 밑에 있는 메소드를 다 지워줍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제대로 잘 지정이 됐는지 자, 여기까지 배치된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app main.java를 이전 예제에서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와 같이 버튼 3개가 자,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이벤트 처리는 자, 여기서 컨트롤러에 자,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할 건데요. 그래서 자, on action에다가 자, handle open file chooser 라고 하는 메소드를 지정을 했고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동일하게 넣고 자, 요거만 여러분이 수정을 하면 되겠죠. save file chooser 메소드를 자, 지정을 했고 자, 요거는 디렉토리 chooser라고 해서 자, 메소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메소드가 이제 컨트롤러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public
void 자, 핸들 오픈 파일 추저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액션 이벤트 해서 매개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두 개 더 만들고요. 자, 요거는 세이브 파일 주소죠. 그리고 이거는 디렉토리.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픈 파일 추저에서는요, 여러분이 파일 열기 다이얼로그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파일 추저 equal new 파일 추저. 자, 요렇게 자, 파일 추저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자, 파일 추저에 자, get 자, extension filters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자, add all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파일 확장명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자, 제공되는 이제 정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자리에는 어떤 객체들이 들어가냐면 자, 필터링을 위한 자, extension 필터라는 객체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자, 한번 추가 한번 해보면 new extension filter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는 자, text 자, files 이렇게 주고요. 콤마 자, astar.txt 자, 자바 fx로 시작하는 익스텐션 필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실행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텍스트 파일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자, 이 문자열에 해당이 되고요. 첫 번째 매개값이죠. 자, 그 다음에 갈로 열고 .txt는 자동적으로 이 내용이 붙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중에서 요 파일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 파일들 중에서 확장명이 .txt인 것만 이제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자, 이렇게 콤마를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4개 정도 만들고요. 자, 요거는 이미지 파일스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확장명은 이미지 파일의 확장명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자,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콤마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콤마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오디오 자, 파일스라고 주고요. 자, 여기는 웨이브 오디오도 여러분이 확장명이 다양하죠. mp3 그리고 AAC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든 파일들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asta.asta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제 그 대화 상자를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파일 추저에 자, show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은 오픈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세이브 다이얼로그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열 경우에는 오픈 다이얼로그, 어떤 내용을 파일에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세이브 다이얼로그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를 자, 선택을 할 건데, 자, 매개 타입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윈도우라고 하는 타입이 오죠. 그래서 이 바로 윈도우 타입을 상속한 게 바로 스테이지 객체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가 우리가 무대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 윈도우 창이 스테이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이얼로그의 소유자 윈도우를 결국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즉 스테이지를 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스테이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mmain.java를 열어보면 자 여기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가 자동적으로 자 여기에 들어와서 결국 프라이머리 스테이지가 이제 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머리 스테이지가 결국 이 파일 추저의 소유자 윈도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뭐가 와야 되냐면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머리 스테이지가 결국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참조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고요. 다시 여기로 오도록 할게요. 컨트롤러에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러에서 여러분이 다이얼로그를 실행할 때는 자, 소유자 윈도우로 자,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자,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참조가 필요한데요. 자, 참조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메인 클래스에서 자,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자, 컨테이너 또는 컨트롤러부터 자,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메인 클래스에서 자, 전달하는 방법부터 보면요. 자, 여러분이 fxml 로더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우리가 언제 사용했는지 자, 아십니까? 자, 여러분이 메인 클래스에서 자, root.fxml을 이제 로딩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fxml 로더에 자, 정적 메소드인 자, 로더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app main.java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root.fxml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로딩을 해서 자, 객체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fxml 로더라고 하는 클래스에 로드라는 정적 메소드를 우리가 이용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자, root.fxml을 이제 로딩을 해 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코드를 보게 되면요. 자, 조금 다르죠. 자, 여기는 fxml을 자, 객체를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fxml 로더 객체를 생성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는 자, 로딩할 fxml 파일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인 로드를 이제 호출해서 자,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객체화 시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 fxml 로더에 보면은 자, 인스턴스 메소드로 뭐가 있냐면 get controller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를 자,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자, fxml 로더 객체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해야만 이제 이걸 호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root.fxml을 이제 로딩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get controller를 호출하게 되면요. 자, root controller 객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fxml 파일에 여러분이 root 컨테이너에 지정된 자, 컨테이너 클래스가 객체로 생성이 되어서 이제 그 객체가 이제 리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이 루트 컨트롤러 이 객체를 이제 여러분이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하고자 했던 바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자, 넘겨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에 자, set primary stage라는 여러분이 세터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primary stage를 넣어서 자, 컨트롤러로 이제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컨트롤러의 자, set primary stage 메소드, 자, 이 메소드죠. 이 메소드는 자, 여기 있는 이 값을 매개 값으로 받아서 어디에다가 필드에다가 저장을 해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프라이머리 스테이지가 필요할 때 바로 요 필드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메인 클래스에서 이와 같이 fxml 로더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로더 객체가 자, 여기 자, 있는 그 fxml 파일을 로딩을 다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컨트롤러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들어진 컨트롤러 객체를 자, 얻기 위해서 get 컨트롤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바로 얘가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예요. 인스턴스 메소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자, 객체를 생성을 꼭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얻은 컨트롤러의 set primary stage를 호출해서 즉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primary stage 객체를 이제 넘겨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필드와 이와 같은 이제 메소드는 자, 컨트롤러에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컨테이너 또는 컨트롤러부터 얻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자, 어떤 컨트롤 또는 어떤 컨트롤러에서 자, getScene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신객체를 얻어내고요. 장면 객체죠. 자, 여기에서 .getWindow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스테이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또는 이 컨테이너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의 장면에 들어가는 컨트롤이라면 getWindow에서 리턴되는 것은 바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로 타입 변환해서 자, 이렇게 이제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주의를 해야 되냐면요. 이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는요. initialize 메소드 안에서는 자, 사용할 수 없다. 왜 initialize 메소드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느냐면요. 여러분이 그 컨트롤러를 생성하는 시점이 언제냐예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생성하는 시점이 바로 이 load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자, root.fxml의 루트 컨테이너에 지정된
컨트롤러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 객체가 생성이 되면 그 즉시 initialize 메소드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자, initialize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는 아직 null 상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실행해야만이 여기가 null이 아닌데 요거를 실행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initialize가 호출이 되거든요. 지금 요 메소드가 이제 호출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initialize 메소드에서 primary stage 필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null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nitialize에는 이제 이걸 사용하면 안 되고요. 또한 지금 요와 같은 코드도 마찬가지로 initialize 메소드 안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아직까지 여러분이 자 신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언제예요? 한번 볼까요? 자, 신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자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 initialize가 호출이 돼요. 로드 할 때. 그러면은 아직 신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 getScene이라고 해버리면요, 자, null이 리턴 돼요. 그래서 null이 리턴 되어서 null.getWindow가 되어서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primary stage 필드를 이용하는 코드와 지금 이와 같은 코드는요, initialize 메소드 안에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루트 컨트롤러로 돌아왔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primary stage라고 하는 자 객체를 자 소유자 윈도우로 해서 자 파일 추저를 이제 실행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 참조를 어떻게 이제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메인 클래스에서 이제 넘겨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컨테이너나 또는 컨트롤에서 신 객체를 얻어내고 이제 윈도우를 얻어내도록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자 컨트롤 또는 컨트롤러가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배치되어 있는 컨트롤 또는 컨트롤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root.fxml에서 자 지금 이 버튼도 괜찮고요, 여기 hbox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fxid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자 여기다가 자 그냥 hbox라고 그럴까요? 예.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fxid를 하나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루트 컨트롤러로 와서 자 fxml private 자 hbox 자 이렇게 주면은 자 hbox를 참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hbox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hbox 그 다음에 get scene 자 get scene 자 그리고 get window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primary stage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추저의 자 소유자 윈도우로 자 지정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show open 다이얼로그의 리턴 타입이 자, 선택된 파일 객체가 자, 리턴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파일 객체로 이렇게 받아주겠습니다. 자, 변수 이름은 selected 파일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app 메인을 자,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 파일 추저를 클릭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내가 여기서 자,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서 자,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게 되면 콘솔에 선택한 파일의 경로가 출력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다시 루트 컨트롤러로 가서 자, 여기에 이제 선택된 파일의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간단하게 자, 콘솔에 자, 경로를 출력해 볼 건데요. 만약에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하지 않고 취소를 했다든지 또는 이제 오른쪽 상단의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게 널이 되니까 먼저 널이 아닐 경우에만 자, 여러분이 경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자, 요거를 추가를 시켜 주고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selected 파일에 자, get pass 자, 이렇게 해주면 자, 문자열로 된 경로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사진을 보기 위해서 자, 클릭을 하고 열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콘솔에 지금 선택한 그 파일 경로가 출력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루트 컨트롤러로 가셨어요. 자,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 그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자, 사용하지 않았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주석 처리하고요. 이것도 주석 처리할게요. 자, 루트 컨트롤러의 자,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참조할 수 있는 필드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래서 스테이지 타입으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필드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거에 대한 세터 메소드를 퍼블릭으로 하나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et primary stage 이렇게 해서 자, 매개 변수를 하나 자, 선언을 하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O에서 자, 추가를 하고 그래서 매개 값으로 받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필드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app main.java로 가서 app main.java로 가서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해 왔던 fx 로더의 자, 정적 메소드인 로드로 자, 이렇게 fxml 파일을 로딩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이제 수정이 돼야 되냐면 fxml 로더 객체를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new fxml 로더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 매개 값으로 준 fxml 파일을 지정하는 코드를 자, 요 위에 똑같이 넣어 주고요. 자, 대신에 이제 여기는 뭐가 들어갔냐면 자, 로더의
로드 메소드. 자, 인스턴스 메소드인 자, 로드를 자, 이런 식으로 자,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스턴스에 get controll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로드에 get controller,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지금 이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get controller의 리턴 타입이 자, 루트 컨트롤러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get 컨트롤러의 리턴 타입이 오브젝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봅시다. 루트 컨트롤러 이렇게 주고 컨트롤러로 이렇게 한번 받아보죠. 자, 받아보니까 지금 에러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컨트롤러의 set primary stage,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에 바로 이 세터를 호출하면서 자, 여기 primary stage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primary stage가 자, 이쪽으로 전달되고 결국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메인 클래스에서 자, 루트 컨트롤러로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이제 넘겨줍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 루트 컨트롤러.java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라고 하는 필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밑에 내려와서 바로 이 부분, 자, 우리 파일 추저의 show open dialog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은 자, 이거 대신에 바로 primary stage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임포트 시켜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mmain.java를 자, 실행을 해보면 똑같은 결과를 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번에는 그 저장 다이얼로그를 자, 실행시켜 보죠. 자, 다시 루트 컨트롤러로 가서 자, 핸들 세이브 파일 추적 메소드로 온 다음에 파일 추적 객체를 만듭니다. new 파일 추적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파일 확장명에 따라서 이제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자, 익스텐션 필터를 이제 추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 와서 자, 딴 거는 추가하지 말고요. 자, 이거 하나만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자, 추가를 하고요. 자, 파일 추저에 자, show save dialog 이렇게 주고요. 자, 소유자 윈도우인 primary 자, 스테이지를 자, 지정을 해 주고요. 자, 선택된 파일 정보를 받기 위해서 자, 이렇게 리턴 값을 받아줍니다. 취소 버튼을 눌렀거나 또는 오른쪽 상단에 닫기 버튼 눌렀을 때는 이제 여기에 널이 들어오기 때문에 널이 아닐 경우에만
콘솔에 자, 파일의 경로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가 그대로 사용이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자, 세이브 파일 추저를 자, 클릭하면 이와 같이 자, 저장 버튼이 나오는 자, 저장 다이얼로그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사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누르면 자, 이미 있으니까 바꾸겠습니까 나오죠. 자, 얘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파일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선택된 파일이 자, 전체 경로로 해서 이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디렉토리 추저를 한번 실행시켜 보죠. 자, 루트 컨트롤러로 가서 자, 여기에다가 자, 디렉토리 자, 추저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여기서는 이제 확장명을 이제 필터링 할 필요는 없죠. 이제 파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막바로 자, 디렉토리 추저에 자, show 다이얼로그를 이제 호출하는데 역시 소유자 윈도우인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선택된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는 역시 파일 객체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디렉토리의 경로, 디렉토리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거고요. 취소나 또는 오른쪽 상단에 닫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널이 자, 나옵니다. 자, 널을 리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 위에 여러분이 이 코드를 자, 그대로 활용해서 자, 여기는 dir죠. 그래서 이것이 널이 아닐 경우에만 디렉토리의 자, 경로를 문자열로 얻어내어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자, 디렉토리 추저. 자, 조금 여기 밑에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폴더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 폴더나 선택을 하고요. 폴더 선택을 누르게 되면 선택된 디렉토리의 경로가 콘솔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